이번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연동제는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연동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 9가지로서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기준 지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조정 요건, 조정 주기, 조정일, 조정대금 반영일, 연동 산식을 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함에 있어 어느 계약에나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표준 형태의 표준연동계약서를 발표했고요. 표준연동계약서는 연동에 관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전반적으로 기재한 본문과 연동에 관한 세부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첨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필수 기재사항 9가지도 여기에 담았고요. 또 기업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통해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작성 예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에서도 표준연동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연동계약서 본문은 목적, 정의, 주요 원재료,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 연동표의 작성, 연동 절차, 해석, 금지 행위를 기재한 총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일반적인 계약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죠. 이거 역시 계약서이므로 마지막에 양 당사자가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준연동계약서의 첨부문은 연동의 세부사항을 합의하고 기재하는 연동표와 단가 또는 대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조정 금액을 기재하고 상호 확인하는 변동표 2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첨부 1의 연동표이고 이 연동표에 필수 기재사항 9가지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필수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이 9가지 중 하나라도 누락이 돼서는 안 되고요. 연동 약정을 위해서는 이 연동표를 충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간혹 필수 기재사항 중 누락이 발생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양식을 무조건 활용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필수 기재사항 등 연동 약정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기존 약정서, 그러니까 기존 계약서에 추가해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표준연동계약서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동표의 작성에 대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원사업자 등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등 연동표에 기재하고 수급사업자 등에 발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사업자 등, 수급사업자 등, 하도급대금 등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은 연동제가 상생협력법뿐 아니라 하도급법에도 동시에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상생협력법의 위탁기업과 하도급법의 원사업자를 통칭해서 원사업자 등, 상생협력법의 수탁기업과 하도급법의 수급사업자를 통칭하여 수급사업자 등, 상생협력법의 납품대금과 하도급법의 하도급대금 등을 통칭해서 하도급대금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준연동계약서의 본문에는 연동 절차에 대해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사업자 등과 수급사업자 등은 조정일마다 원재료 가격의 변동이 조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 요건 충족 시 연동 산식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조정하고 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 등에 대해서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조정된 하도급대금 등을 하도급대금 등 변동표에 기재해서 상호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연동약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연동제를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절차에 따라 실제 연동 여부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까지가 의무사항입니다. 본문 제7조의 해석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동표는 이 계약의 부속 합의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
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납품대금 연동계약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와 납품대금 증액의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선 상생협법 제22조의 2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언뜻 연동제와 유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는데요. 납품대금 연동제는 조정 요건이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한정되고 계약 체결 시에 정한 약정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계약 체결 이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한 경우에 수탁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양자 모두 보완적으로 운영됩니다. 다음으로 납품대금 증액의무는 상생협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사항인데요. 위탁기업이 경제상황 등 변동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받았다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게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해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렇듯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나 납품대금 증액의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닌 점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으니 실무에서도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필수 기재사항 9가지에 대해 설명드려볼 텐데요. 우선 목적물 등의 명칭, 그러니까 물품 명칭입니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 개발을 위탁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명칭을 기재하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돔케이블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물품 한 가지만 기재할 수도 있고 하나의 물품군에 여러 상세 사양이 존재하고 동일한 연동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명칭을 예시처럼 모두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연동 대상 원재료입니다. 주요 원재료를 포함하여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하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요 원재료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수탁기업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무상사급자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상사급자재는 포함될 수도 있고요. 물품에서 돔케이블을 예로 들었는데 물품이 돔케이블이라면 주요 원재료는 납품대금의 70%를 차지하는 동이 됩니다. 세 번째는 원재료의 가격 기준지표입니다. 기준지표란 원재료 기준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이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준가격이란 기준 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 단위당 가격입니다. 원재료 동에 대한 기준 지표는 대표적으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의 월별 LME 고시가가 있습니다. 기준 지표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을까요? 런던 금속거래소, 한국은행, 이나라지표,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 조사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재료는 동과 같은 천연재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재나 부품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를 찾을 수 없거나 이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우선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직접 판매한 가격을 들 수 있습니다. 유상사급과 같은 예고요. 다음으로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으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이러한 실구매가를 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약정서, 원가 내역서, 견적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가격이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연동계약서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연동제의 주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입니다. 원재료 기준 가격의 변동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이 필요한데요. 기준 시점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의 전월, 비교 시점은 이번 조정일의 전월로 볼 수 있으며 양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 주기를 매월로 하고 조정일을 매월 1일로 정하여 24년 1월 1일 약정을 체결하면서 조정 요건의 판단 기준을 기준가격의 전월 평균 가격의 변동률로 정하였을 경우 기준 시점은 약정 체결일인 24년 1월 1일의 전월 23년 12월이 되고요. 기준 시점의 기준 가격은 23년 12월 평균 가격이 되며 비교 시점은 최초 도래하는 조정일인 24년 2월 1일의 전월인 24년 1월 비교 시점의 기준 가격은 24년 1월 평균 가격이 됩니다. 만일 24년 2월 1일에 조정 요건에 해당하여 대금 변경이 있었다면 다음번 조정일인 3월 1일의 기준 시점 기준 가격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 24년 2월 1일의 전월인 24년 1월 평균 가격이 되며 비교 시점의 기준 가격은 조정일 24년 3월 1일의 전월인 24년 2월 평균 가격이 됩니다. 반면 24년 2월 1일에 대금 변경이 없었다면 기준 시점의 기준 가격은 약정 체결일 24년 1월 1일의 전월인 23년 12월 평균 가격, 비교 시점의 기준 가격은 조정일 24년 3월 1일의 전월인 23년 2월의 평균 가격이 됩니다.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은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 주기에 맞춰 정합니다. 다섯 번째 조정 요건입니다. 연동제는 연동에 관한 필수 기재사항을 정해두긴 했지만 필수 기재사항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 요건만큼은 변동률의 범위를 법으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이 되는 조정 요건의 범위를 정해두지 않을 경우 연동제를 법제화한 의미가 흐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동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조정 요건을 플러스 200%라고 정해버린다면 연동제를 시행하는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법으로 조정 요건이 변동률의 범위를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로 정해두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정 요건을 플러스 마이너스 3%로 정했을 때 기준 가격의 변동률이 1%라면 조정 요건에 미치지 못해서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지 않고 기준 가격의 변동률이 5%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3%라는 조정 요건에 충족하였으므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정 요건은 연동을 시행하는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조정 요건을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로 정한다는 것은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를 넘어서 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조정 요건을 넘어서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연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요건을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정하고 원재료 가격이 20% 변동했을 경우 원재료 가격의 20%만큼 납품대금에 반영해서 연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정 요건을 상승 또는 하락시로만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입탁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의 차이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재료 가격 상승 시에만 납품대금을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되나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므로 납품대금 연동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조정 요건은 양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상승 시와 하락 시를 다르게 정할 수는 있지만 상승과 하락의 요건이 수탁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부당감액 등 상생협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조정 주기입니다.
조정 주기는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 가격의 변동률이 조정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로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주기는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정할 수 있고요. 조정 요건 충족 시마다 대금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조정 주기를 조정 요건 충족 시 또는 수시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주기를 정할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납품 1개월 전, 납품 시 등으로 정하는 것은 위탁에 따른 물품의 제조가 거의 완료된 시점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연동약정이 사실상 작동되지 않아서 연동약정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보다 조정 주기를 길게 하는 경우에는 아예 연동약정이 작동하지 않게 돼서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므로 납품대금 연동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번째 조정일과 8번째 대금 반영일 역시 조정 주기에 따라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금 반영일은 물품 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서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마지막 9번째 연동산식입니다. 연동산식은 거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가이드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영 비율의 경우 변동분의 반영 비율을 100%로 정하는 것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 취지에 부합되긴 하지만 개별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동표의 필수 기재사항 9가지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변동표입니다. 예시된 표를 그대로 활용하여도 좋고 거래가 많은 기업의 경우 시스템화하여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변동표 작성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연동에 따른 조정된 납품 단가나 대금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상호 확인하자는 취지로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동약정을 체결했을 경우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이제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연동 합의한 경우 표준 미연동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표준 미연동 계약서는 총 2페이지로 되어 있으며 표준 연동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가 날인하는 계약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명칭, 협의 개요, 미연동 사유 등을 기재하며 협의 개요에 대해서는 협의 일시, 방법, 수탁, 위탁기업의 협의 책임자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합니다.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연동 사유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각각 기재해야 하며 다만 반드시 그 사유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